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이 만 18세 때 국적 이탈 신고를 놓쳐도 예외를 인정해주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미주 한인사회가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정치인들과 함께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뉴저지 통근자들의 교통 혼잡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다연발 탄창 사용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규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과 메트로 놀스의 지난 6년 동안 안전규정 위반 벌금 총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이 만 18세 때 국적 이탈 신고를 놓쳐도 예외를 인정해주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 상당수가 국적 선택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다며 국적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해도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면 국적 이탈 허가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외국에서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국적 선택 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복수 국적자의 경우 복수 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요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2세 남성은 가까운 재외 공간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뜻깊은 날을 맞아 미주 한인사회도 정치인들과 함께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리게 되는 10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톰 소오지 연방하원의원과 제임스 랭포드 연방상원의원이 오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두 의원의 결의안을 기념하는 행사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도서관 건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상원의 제임스 랭포드 그리고 하원의 탐 소아지 하원 의원께서 그날 그 결의안을 발의하십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패싱하고 난 후에 그 낸시 펠로시 의장께서 준비해 주신 라이브러리 연방의회 라이브러리에서 경축 리셉션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김인선 뉴욕 한인 회장은 원래 연방 국회의사당 관련 건물에서는 타국과 관련된 행사를 할 수 없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한인 커뮤니티의 호의적인 정치인들의 배려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등 많은 정치인들이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해서는 미 국회의사당에서 처음 발의되는 결의안인 만큼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과 뉴저지뿐만 아니라 인근 필라델피아나 워싱턴 DC 지역 한인들도 참여할 예정이고 4월 10일 뉴욕 퀸즈 플러싱 한양마트 앞에서 6시, 뉴저지 포트리 한남체인에서 6시 30분에 DC로 출발하는 버스가 있을 예정이라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뉴욕 한인회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맨하탄으로 출퇴근하는 뉴저지 통근자들에게 교통 혼잡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쿠오모 주지사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 맨하탄 중심 지역으로 향하는 차량은 이미 혼잡세 성격의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다고 밝히고 혼잡세 부과는 이중과세라며 이들에게 교통 혼잡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등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다리 터널의 경우 통행료가 현금 기준으로 $15로
맨하탄 교통 혼잡세까지 더해지면 뉴저지에서 맨하탄으로 향하는 통근자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또 서한에서 교통 혼잡세로 인한 수입을 뉴욕시 대중교통뿐 아니라 통근객을 위해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뉴저지 트랜짓과 패스트트레인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 같은 머피 주지사의 서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다연발 탄창 사용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규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샌디에고 연방법원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어제 캘리포니아주 총기 규제법 63조는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고 있는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베니테즈 판사는 몇몇 비정상적인 총기 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준수하는 수백만 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조항이 매일 발생하는 강력 범죄 사건에서 누군가를 위험에서 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위헌 결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총기 규제법 63조는 10발 이상의 다연발 탄창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지난 2016년 총기 난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미국 총기협회는 이번 판결은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판결 가운데 하나라며 총기 소지권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겨왔던 법원의 기존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에 반해 총기 규제론자들은 이번 판결은 명백한 사법적 오류라며 앞으로 더 많은 치명적인 총기가 더 안전한 미국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에 더 위험한 총기 사용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어제 미 전국의 공항에서 주요 항공사들의 이륙 준비 관련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미 전역의 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사우스웨스트, 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알래스카, 젯블루 등 주요 항공사 여객기에 출발 지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사우스웨스트는 620대, 유나이티드 항공은 150대가량의 항공기가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어제 발생한 항공기들의 출발 지연 사태는 주요 항공사의 승객 탑승과 화물 적재 후 항공기의 전체 중량과 무게 균형을 측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주업체 에어로데이터의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해당 프로그램이 수시간 만에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승객들은 항공기에 탑승한 채 계류장에서 한동안 발이 묶였으며 연쇄 출발 지연 사태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근 기차의 탈선 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트랜짓과 메트로놀스 철도 두 곳이 지난 6년 동안 안전규정을 위반해 지불한 벌금 총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메트로놀스는 85만 9,375달러, 뉴저지 트랜짓은 57만 6,175달러에 달하는 민사상 벌금을 지불해 이 두 기관의 벌금이 전국의 다른 철도 기관이 낸 것보다 가장 많았다고 USA 투데이 네트워크 뉴저지가 보도했습니다. 민사상 벌금은 트랙, 시그널, 기관차, 장비, 승무원들의 안전규정 위반과 알코올과 약물 관련 테스트, 고용인들의 근무 시간, 철도 운행 등을 위반한 경우였습니다. 뉴저지 트랜짓과 메트로놀스는 최근 들어 기차의 탈선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데 따라 제일 많은 위반 건수인 약물과 알코올에 관련해 연방정부로부터 정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과 메트로놀스가 지불한 민사상 벌금은 당초 연방정부가 책정한 것보다는 적은 것입니다. 원래 메트로놀스에 책정됐던 벌금은 100만 달러 이상, 뉴저지 트랜짓은 7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과 메트로놀스는 지난 수년 동안 파트너십을 맺고 뉴저지 트랜짓은 메트로놀스의 웨스트 오브 더 허드슨 트레인과 뉴욕 서퍼런 포트 저비스 사이의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까지 치솟았던 모기지 금리가 3%대로 급감하면서 올해 한인주택 소유주들의 재융자 상담과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업계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1년 2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지면서 높은 고정 모기지 금리를 갖고 있는 한인주택 소유주들과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는 변동 모기지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정 몰개지 금리는 지난해 11월 8일 최고 정점 4.94%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프레디맥의 3월 28일 기준 30년 만기 모개지율이 무려 0.3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뱅크레이트닷컴의 4월 1일 기준 30년 만기 고정 모개지 금리가 3.99%를 기록하면서 1년 2개월 만에 3%대에 재진입했습니다. 몰개지 업계에 따르면 한인들의 평균 몰개지 밸런스인 30만 달러를 다운 없이 4.94% 금리로 30년 고정 몰개지를 받았을 경우 매월 지불해야 하는 몰개지 페이먼트는 1,599달러 48센트입니다. 그러나 4월 1일 기준 최고 우대 금리인 3.99%로 30만 달러를 30년 고정 몰개지로 재융자 받았을 경우 월 페이먼트는 1,430달러 51센트로 매월 168달러 97센트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몰개지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재융자를 통해 이자율을 0.5%에서 0.75%까지 떨어뜨릴 수 있으면 재융자가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현 이자율과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의 예상 거주 기간, 재융자 후 페이먼트 납부 능력 등을 검토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어제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뉴욕주 하원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어제 상원에서도 상정된 법안은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 등도 21세 미만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이미 이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처음 법안을 상정한 린다 로젠탈 주 하원 의원은 10대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아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흡연과 건강과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1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6년에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로 올렸습니다. 한편 미국 전역에서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높이려는 시도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주장 때문이지만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등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 기아차의 차량 화재 위험으로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해옴에 따라 새로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비영리 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센터의 청원에 따라 충돌에 의하지 않은 화재와 관련해 현대와 기아차 차량 약 300만 대를 대상으로 안전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차량 화재와 관련해 3,0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됐고 100건 이상의 부상과 1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고 전하며 교통안전국이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와 기아차의 같은 차종 일부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의 이번 조사 대상 차량은 기아 옵티마와 소렌토 2011년에서 2014년식, 현대 소나타와 산타페 2011년에서 2014년식, 기아 소울 2010년에서 2015년식 등입니다. 현대와 기아차는 2015년 이후 미국에서 엔진 화재 위험과 관련해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소나타, 산타페, 옵티마, 소렌토, 스포티지 등 23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 주 내 51개 시에서 판매세가 시별로 최대 1.25%포인트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조세 수수료 관리국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는 페사데나, 벌뱅크, 글렌데일 등이 10.25%로 판매세가 가장 높아지고 이를 비롯해 가든그로브, 커버시티, 산타아나 등 가주 내 51개 시의 판매세가 인상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기본 판매세율은 7.25%지만 각 지역 정부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세율을 더할 수 있으며 이번 판매세율 인상은 해당 도시들이 지난해 실시된 선거에서 판매세 인상안을 통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외에도 타주에서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도 판매세가 부과되며 주 소비자들과 연간 최소 200건 이상의 거래, 또 주 내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에만 적용됩니다. 애너하임 초등학교 교육부에 최초로 한국어 이중 언어반이 개설됩니다.
LA 한국교육원은 NRM 교육부 역사상 처음으로 오는 9월 토마스 제퍼슨 초등학교에 한국어 이중언어 교육반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원 측은 올해 토마스 제퍼슨 초등학교 측에 한국어반 운영비로 $10,000를 지원하고 이후에도 매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어진흥재단과 토마스 제퍼슨 초등학교는 오는 5일 학교 건물에서 한국어 이중언어반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잉글로드 클립스 시장의 도전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았던 글로리아 오 잉글로드 클립스 시의원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어제까지 입후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불출마하게 됐습니다.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잉글로드 클립스 시장 도전 의사를 밝혔으나 잉글로드 클립스 민주당이 지난달 에드 에버사 시의원을 시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도전 의지를 접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퀸즈 플러싱의 한인 이모 씨가 마약성 진통제를 대량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달 8일 캐나다에서 이 씨에게로 배송된 소포를 수상히 여겨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700g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를 체포한 경찰은 이 씨의 가방에서 신경안정제 알플라졸람 205 정도 증거품으로 압수했습니다. 이 씨는 $35,0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로 오는 12일 첫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브루클린 선셋파크 N과 R의 지하철이 운행하는 59 스트리트 역에서 30대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지하철 앞부분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선로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지만 자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날 사고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출근 시간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화재 경보기를 새롭게 설치 또는 교체할 경우 수명이 10년 이상인 화재 경보기나 컨센트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의 화재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새로운 화재 경보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규정 시행 이전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는 교체 시기가 될 때까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영상 17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영상 6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금요일 흐리고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